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시스템과 그 프로세스의 원칙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결국에는 이 기업의 초과 수익, 이 근본적인 수익률이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이 기업의 이익은 결국에는 기업의 비즈니스라는 이런 본질적인 요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는 결국엔 우리 리서치의 어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물에 사실은 가장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제 이슈들이 터지거나 등급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내부의 ESG 담당 인력은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 해당 사안에 대한 발생 가능성의 어떤 빈도 그리고 심각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우리 내부에 있는 운영력과 리서치 인력들은 이 사안들이 기업 가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디베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분석 결과물에 따라서 결국에는 비중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오히려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작년에 뭐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그 배터리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봤을 때 이것이 정말 ESG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슈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봤을 때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산업의 어떤 성장의 초기 단계이고 그런 국면에서는 사실 수율이라는 것들이 초반에는 불량률이 사실 높더라도 이런 것들을 기업들이 바텀업에서 노력을 해가면서 전반적으로 잡아가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발생 빈도가 낮아질 수 있는 이슈고 이런 에러들을 결국에는 해결을 해 나가겠구나라는 판단을 내렸고, 오히려 이제 사실은 그런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ESG 등급에 대한 것과 컨트로버시 이슈로 인해서 기계적으로 이 비중을 조절을 해버린다면 주가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오히려 이 수익률,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 관점에서는 오히려 이거에 역행되는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ESG 요소를 고려하되 결국에 기업의 비즈니스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